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역사 얘기를 해드릴게요. 카오디오의 역사, 턴테이블이 들어간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릴 텐데, 조만간 제가 이 현존하는 최고의 카오디오 기술이 들어간 BMW 신형 7 시리즈, 이거 막 위에서 극장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 요거를 보러 가거든요. 이 뒷좌석 천정에서 31.3인치 화면이 이렇게 찍 내려오면서 영화관처럼 쫙 만들어주는 신형 7 시리즈를 실제로 보고 온 얘기는 조만간 제가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최고의 기술로 카오디오 역사를 새로 써온 BMW, 이 BMW 코리아의 도움으로 카오디오의 역사, 요거를 쫙 들려드릴게요. 카오디오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BMW가 뭐 여러 차례 카오디오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이거 뭐 BMW 코리아에서 뭐 돈 줘서 이렇게 카오디오의 역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BMW 막 이렇게 축해 세우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찾다 보니까 BMW 역사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거는. 하여튼 이런 역사 얘기, 요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BMW 코리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카오디오의 역사. 카오디오가 몇 년도에 발명됐다. 전자기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발명한 굴리엘모 마르코니. 음악을 무선으로 최초로 내보낸 레지널드 퍼센튼. 요런 건 제가 뭐 말씀드려도 이거 기억도 안 나잖아요. 이거 뭐 머리에 남지도 않고,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아는 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언급도 안 합니다. 요런 얘기는 이제 석 박사님들에게 이렇게 들으시고요. 저는 학사예요. 자, 일단 라디오가 먼저겠어요? 카오디오가 먼저겠어요? 네, 당연히 라디오가 먼저죠. 라디오가 자동차 속으로 쏙 들어간 게 카오디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먼저죠. 라디오를 이렇게 키려면 일단 먼저 전기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1879년 전구가 발명되면서 우리 일상에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라디오는 없었어요. 이 19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 소리, 제가 이렇게 소리를 하면 소리 이렇게 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요 소리를 좀 더 멀리 보낼 수 없을까? 요거를 궁리하다가 소리를 전파에다가 실어서 공중으로 팍 쏘면은 이게 멀리 간대. 그리고 그 전파를 다시 소리로 바꿔서 들으면 된대. 요런 게 뭐 무선통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처음에는 이 무선통신이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 개인이 쏘아 올린 전파를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받아서 듣는 거, 요게 라디오의 개념의 시작이죠. 1910년도 넘어서면서 뭐 실험적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다가 1차 세계대전, 요 전쟁 때 이제 군용으로 쓰면서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하다가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대중들한테 이 라디오 기술이 풀리게 됩니다. 요때 이 작게 만든 진공관 라디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크기도 엄청 크고, 요때는 또 전기가 많이 깔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진공관 라디오 같은 거는 대부분 이 배터리 들어간 걸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전쟁 때 나온 기술이에요. 요거를 이 가족용 전기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개조를 해주는 회사. 요게 이제 갈빈이라는 요 미국에 있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또 자동차용 전원에 맞게 이렇게 개조를 한 뭐 요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동차용 라디오를 개발을 합니다. 이 자동차용 라디오, 요거 이름을 붙였는데, 요게 모터, 이 자동차를 상징하는 모터, 거기에 오라, OLA, 요게 이제 파도, 파형, 라디오 신호가 이렇게 파장 같은 뭐 요거잖아요. 요거를 딱 붙여서 모토로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모토로라 다 아시잖아요. 모토로라. 휴대폰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는 카오디오 만들던 회사예요. 회사 이름 자체가 자동차용 라디오 모토로라였어요. 요 모토로라의 자동차 라디오, 요거를 옵션으로 붙인 차가 193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요때 다들 AM 라디오였죠. FM 없었습니다.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FM 라디오가 이제 차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요때 AM, FM 겸용, 뭐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자, 요때만 해도 라디오에서 음악을 쏴줘야지만 그 음악을 그냥 들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딱 들을 수,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딱딱 듣고 싶은 거. 요게 이제 뮤직 온 디맨드 이런 개념인데, 요게 1956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게 처음에 턴테이블부터 시작이 돼요.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그때 없었어요. 턴테이블밖에 없었습니다. 음악을 저장해서 이렇게 다시 듣는 게 턴테이블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크라이슬러의 데소토라는 차, 여기 이제 7인치 LP판, 7인치 LP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LP판은 다 12인치 LP판이고요. 요때는 이제 7인치 LP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7인치도 되게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한 면에 한 곡씩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면에 한 곡, 뒷면에 한 곡 해서 두 곡 정도 들어가는, 요게 이제 자동차 속으로 처음 들어간 겁니다. 이 턴테이블이 차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튀겠죠. 차가 툭툭툭 하면은 턴테이블 튀겠죠. 그래서 조금 덜 튀게 하기 위해서 바늘을 좀 힘줘서 누릅니다. 턴테이블에 바늘을 살짝 올려놔야지 이제 이렇게 들리던 건데, 바늘을 꾹 누르니까 당연히 이 LP판이 빨리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차에 가져가서 한번 들으면 LP판 망가진다 뭐 이런 게 되면서 자동차에 들어간 이 턴테이블 요거 금방 퇴출됩니다. 게다가 요거 너무 튀어서 주행 중에는 거의 못 들었어요. 주로 이제 해변에서 애인이랑 이렇게 딱 받아보면서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은 뭐 애인 나올 때 기다릴 때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듣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뭐 차를 세워두고 음악 감상하는 용도였지 뭐 주행 중에 이렇게 너무 튀어서 그래서 거의 못 들었다 그래요. 띠릭띠릭. 튀지 않게 음악을 듣는 거는 이게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자기장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라 그러죠. 이 비닐 테이프에 산화철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 카세트 테이프, 요게 1962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포트랙 카트리지 테이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녹음은 안 됐어요. 이때도 녹음이 되긴 했는데 이 녹음이 되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녹취용으로만 썼었지 음악 재생용으로는 이때는 못 썼어요. 근데 저도 이 포트랙, 이 4트랙짜리 테이프는 못 봤고요. 요거를 좀 더 진화시킨 8트랙 테이프가 좀 큼직한 게 있었어요. 그 8트랙 테이프가 그냥 제 손바닥만 해요. 거의 이렇게 소설책만한 크기. 요거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진짜 아저씨인데 요거. 저도 어렸을 때 이 8트랙 테이프가 내장된 차들 이렇게 봤었는데 주로 차에 이렇게 깔끔하게 붙어 있지 않고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동반석이나 이런 데 좀 지저분하게 설치가 돼 있었고 승용차보다는 버스나 이런 데 좀 설치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나옵니다. 1960년대 초에 이 필립스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개발을 했고 요 카오디오도 필립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요 카세트 테이프부터는 녹음 음질이 괜찮아서 이게 녹음해서 음악도 듣고 막 이랬었죠. 근데 요 카세트 테이프는 필립스에서 개발을 해놨지만 요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번 회사 소니가 워크맨 만들면서 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요거 대중화시켰잖아요. 허리에 딱 끼고 다니는 워크맨. 그렇게 소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차세대 이 음향기기 요거는 필립스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게 그게 CD 플레이어입니다. CD는 필립스랑 소니랑 공동 개발한 거예요. 요 CD로도 자동차용 카오디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초창기 거는 CD 플레이어가 많이 좀 튀었죠. 그리고 이제 이 카오디오에 이렇게 CD 넣는 것보다는 트렁크에 CD 체인저 6장 넣고 막 4장 넣고 뭐 이렇게 CD 체인저 요거 트렁크에 있는 게 좀 고급차였잖아요. CD 이렇게 6장 이렇게 넣는 거 요거 매거진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서로 호환되는 사람끼리는 막 요거 매거진에 넣어서 막 서로 바꿔서 듣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CD 체인저 같은 거는 이제 비싼 차에만 들어가 있었고 젊은이들은 이제 이렇게 자바라로 이렇게 돼가지고 CD 플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 거 딱 넣으면 뚜껑 딱 열리고 거기다가 CD 딱 넣어서 들으면은 막 이렇게 요것도 엄청 튀었잖아요. 요거를 뭐 10초 동안 튀지 않게 해주는 기술이 들어가느냐, 뭐 60초 동안 튀지 않게 해주는 기술이 들어가느냐, 뭐 쇼크웨이브 기술, 좀 긴 시간 동안 튀지 않게 해주는 요런 기술이 들어간 게 또 이제 좀 고급 CD 플레이어였고 막 이랬었잖아요. 요런 거에 막 고개 끄덕이고 그러면은 약간 아저씨인데. 이런 걸 모르고 있어야지, 이런 거를. 뭔 얘기야, 뭐 이러고 있어야지. 나는 MP3 플레이어로 아이폰밖에 모르는데 나는. 달려도 막 안 튀었어요. 그럼 60초짜리 갖고 다녔었나 보네. 파나소닉 막 이런 거. 쇼크웨이브. 나는 10초짜리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MD는 아나, MD? 알죠. MD 알아? MD? 처음 들어봐? 역시 90년대생이라서 MD를 모르는 거. 80년대에 자동차 기술도 발전했지만 카오디오 기술도 많이 발전했죠.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오토 리버스 기능 뒤집지 않아도 막 뒷면 들려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바로 다음 곡으로 그냥 재생되고, 뭐 이런 것들. 웬만한 가족용 전축보다도 기능이 뛰어나고 음질도 뛰어난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카오디오 도난도 많았죠. 차 문 따고 그냥 카오디오를 그냥 드라이버 넣어가지고 그냥 푹 빼가 그냥.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비싼 카오디오들은 앞면만 이렇게 빠지도록 설계가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 케이스 같은 거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갖고 들어가고 뭐 이러기도 했었어요. 요때 카오디오가 도난이 많았었던 거는 요 카오디오가 딱 규격화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자동차 회사에서 카오디오를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카오디오 자리를 그 크기 딱 맞춰놓고 비워놓고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라디오 주파수가 뭐 다르고 뭐 선호하는 카오디오 옵션도 다르고 또 자동차 가격별로 카오디오를 뭐 싼 걸 넣을지 비싼 걸 넣을지 CD 들어간 카오디오 넣을지 이런 것들을 다 소비자가 고르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카오디오 없이 딱 그 자리만 비워놓고 만들고 요거를 이제 딜러한테 얘기를 하면 딜러가 그 적당한 카오디오를 사서 이제 딱 넣어서 차를 팔고 요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오디오의 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서로 뛰어가고 막 도난하고 막 도난해서 도둑들이 팔고 막 이랬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카오디오를 이렇게 좀 비싸게 튜닝을 했는데 카오디오를 도난을 당했어. 근데 이제 카오디오 없이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장안평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카오디오 구해가지고 딱 이렇게 세팅을 딱 해줬는데 딱 켜보니까 거기서 내가 듣던 CD가 나와.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잃어버린 카오디오야. 내가 잃어버린 카오디오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내 차로 이렇게 들어.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 요때 카오디오가 부의 상징이 있기도 하고 막 이래서 브랜드 바람도 확 불었죠. 데크가 뭐 이렇게 나카미치 거냐 뭐 데노
브라운, 뭐 알파인, 파이오니아, 뭐 소니도 요때 카오디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요런 스피커 만들던 회사, 뭐 카오디오 데크 만들던 회사, 요런 데를 이제 자동차 회사가 손을 잡죠. 차 개발할 때부터 음향 시스템 요런 것들을 음향 회사랑 같이 손잡고 만드는 거예요. 1983년도에 보스가 캐딜락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기 시작한 게 음향 회사랑 자동차 회사랑 공동 개발한 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요런 방식이 많이 퍼졌죠. 그러면서 90년대에는 이제 카오디오가 차에 이렇게 싹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이런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난 방지 디자인이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 카오디오 도난 방지 디자인 요거 들어본 적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카오디오 업계에서만 하는 요 도난 방지 디자인. 이게 뭐냐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카오디오의 규격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육면체잖아요. 근데 이 도난 방지 오디오 디자인을 하면은 육면체의 테두리가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 그래서 도난 방지 카오디오로 디자인을 하면은 카오디오에 들어가는 요 테두리도 약간 둥글둥글하게 돼 있고 겉면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서 요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테두리 카오디오 훔쳐가봤자 요거 못 팔잖아요. 요 차가 아니면은 딱 안 맞아. 그래서 오디오 도난을 방지하는 디자인이다. 요 카오디오의 테두리를 둥글게 해서 훔쳐가봤자 못 팔게 한다. 요게 카오디오 업계에서는 도난 방지 오디오 디자인이라 그랬었습니다. 요런 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 아토스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아토스는 카오디오 튜닝을 하면은 네모난 카오디오 딱 끼면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테두리가 좀 남았죠. 근데 요런 시절을 거쳐서 카오디오를 아예 차에서 빼지도 못하게 디자인을 하는, 카오디오를 그냥 센터 페시아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죠. 아예 튜닝도 못하고 그냥 이 차에는 그냥 이 오디오로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급 차들은 당연히 고가의 오디오 회사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겠죠. 요때 막 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화면 막 이런 것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러던 시절에 BMW가 이렇게 대단한 거 하나 딱 내놓죠. BMW 아이드라이브가 2001년도에 나옵니다. 이 아이드라이브는 1999년에 이제 컨셉트카 BMW Z9 여기에 살짝 선보였는데, 이 양산형 모델에는 2001년도에 나온 신형 7 시리즈 여기에 아이드라이브가 최초로 들어갑니다. 이 계기판도 있고 가운데에 8.8인치 화면이 당시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터치 스크린 요런 게 아니고 팔걸이 앞에 있는 마우스 같은 거를 이렇게 조작하던 요런 시절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독일 차들은 화면을 터치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요 아우토반에서 막 시속 200km로 달리는데 이 터치 화면 보면서 막 이렇게 터치하고 막 이러는 거는 요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운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같은 걸로 조작을 해야지 무슨 터치를 하느냐. 요렇게 이제 아이드라이브가 개발이 됐는데, 요 아이드라이브가 요거 마우스 같은 걸로만 조작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요 화면 안에 요 컴퓨터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게 윈도우 C2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있는 카메라나 여러 가지 센서랑 이렇게 연결된 거를 다 전선에서 광섬유로 연결을 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전자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때 당시 후방 카메라 있는 차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 후방 카메라가 딜레이 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 쿵 박는 뭐 이런 현상도 있었죠. 그래서 후방 카메라에서 오는 요 신호라 이런 게 딜레이가 없게 요렇게 하는 것도 기술했는데, BMW는 요거를 이제 광섬유, 광통신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했죠. BMW는 뭐 요거 이후로도 뭐 이 인포테인먼트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신기술 많이 했었잖아요. 제스처 컨트롤 뭐 요렇게 하면은 볼륨 올라가고 이렇게 쫙 하면은 이렇게 전원 들어오고 뭐 요런 것들, 요런 제스처 컨트롤도 BMW가 자동차에는 처음 넣었잖아요. BMW가 뭐 대단한 거 많이 했어요.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 자동차 회사가 음향 회사랑 같이 카오디오 개발하는 거는 웬만한 회사들 다 했잖아요. 근데 이 트렌드를 보면은 대략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만 카돈 그룹이 제일 큽니다. 하만 카돈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어요. 뱅앤올룹슨, 바우앤윌킨스, 뭐 인피니티, 그다음에 뭐 JBL, 렉시콘, 마크 레빈슨, 레벨 울티마, 이거 다 하만 그룹 거예요. 그리고 요 하만 그룹은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죠. 요 하만 그룹 외에는 보스는 단일 브랜드입니다. 보스는 다른 브랜드 뭐 거느리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외에 뭐 유럽의 뭐 다이노라든지 뭐 포카리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죠. 하여튼 이런 회사들이 단순히 이제 음향만 이렇게 만져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 오디오를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체를 이런 음향회사 이런 데가 같이 개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 기계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이렇게 전자제품 만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가 않죠. 요거를 전자회사가 같이 들어가서 자동차 개발할 때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요걸 자동차의 이제 전장 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장 파트의 세계적인 강자가 LG랑 삼성이죠. 우리나라 회사가 이 자동차 전장 파트의 탑급이에요. LG전자가 이 제규어 PB 프로 자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LG가 또 뭐 벤츠 EQS에 들어가는 하이퍼 스크린, 요것도 다 LG에서 함께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 하만그룹 인수하면서 자동차 전장 파트에서 잔뜩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하만이 자동차 전장 파트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여러 차례 제가 말씀 더 드릴 거예요.
하여튼 지금 카오디오의 이 트렌드는 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이 화면도 점점 커지고 있고 커진 화면에서 영화도 보고 자동차가 달리는 영화관이 된다. 이런 거는 뭐 꿈과 같은 얘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다 영화 볼 거예요. 하여튼 자동차가 달리는 영화관이 되는 게 다 이제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제대로 딱 나옵니다. BMW 신형 7 시리즈의 이 시어터 모드. 이 뒷좌석 손잡이 여기에 이제 5.5인치 터치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빡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터치 화면으로 대부분 거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어터 모드 딱 넣으면 커튼이 다 내려와. 네. 그리고 천정에서 이 31.3인치짜리 화면이 찡 하고 내려와. 각도 조절도 되고 화면이 앞뒤로도 조절이 되고. 이 화면이 7680에 2160 8K 화면이에요. 8K 화면. 그리고 화면 비율이 32대 9. 요 16대 9 모니터 두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마존 파이어 TV 내장돼 있죠. 여기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바와 윌킨스 스피커가 3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거 보면 스피커 개수는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인공적으로 전기차 소리 내주는 거 요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가 달리는 중에 이게 주변에 소음 같은 거 이런 거를 마이크로 분석을 해서 반대파로 이렇게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 요것도 스피커가 여러 대역대에서 주파수를 쏴줘야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제대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스피커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요 신형 7 시리즈를 제가 며칠 뒤에 이렇게 직접 보러 가거든요. 프리뷰 행사예요. 7 시리즈를 직접 보고 온 영상도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니까 구독, 알람 설정 하시고선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신형 7 시리즈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기차 버전인 i7이 아마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신형 7 시리즈로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카오디오의 역사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요거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빼먹은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요 댓글로 좀 같이 지식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하진 못했어요. 이렇게 찾다가 이 흐름에 안 맞는 거는 좀 이렇게 다 못 집어넣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